자, 미래 나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게 뭐 앞서서 이제 잠시 지난 7월달에 리튬주들 쭉 올라갈 때 그때도 잠깐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아주 뭐 리튬주 중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아니었고요. 자, 이게 요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우선 위쪽 탑다운으로 지금 내려가서 맨 위쪽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또 딱 때에 맞춰서 제가 지금 2차 전지주들 집중적으로 다시 체크해 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신 EDP라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소개를 드려서 자, 이거 이틀 연속으로 아주 강한 어제 종가가 고가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자, 이거 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LNF의 경우도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전체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나 바닥 징후,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바닥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들. 유럽 전기차 캐즘 탈출 얘기는 뭐 일찌감새부터 나왔던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달에 전기차 판매 비중 역대 최고 이런 얘기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너무 못 올랐죠. 2차 전지가. 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여기서부터입니다. 정확하게 1년 됐어요. 이거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롱숏 시소의 대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조선주 당기고 방산주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들 전력 당기고 화장품 당기고 그런 식으로 전력 이걸 연락에 당기고 올린 다음에 자, 매수로 들어왔던 섹터들 같은 경우 일단의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주도 업종이 눌리게 되면 반대편의 시소로 즉 공매도를 쳤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숏 커버를 붙이게 되는 거죠. 연락에 사서 당겼던 부분 종목 섹터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반대로 죽도록 두들겨 팼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2차 전지와 함께 뭐 화학 쪽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을 보인 게 유통이었죠. 대표적으로 이 유통의 이마트, 신세계 같은 종목은 지금 아예 뭐 신세계까지 신고가까지 올라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유통, 유화, 그 다음에 뭐 컨텐츠리 중앙 같은 컨텐츠류, 뭐 CGCV 같은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주도주 섹터들이 내릴 때 돌아가는 쪽의 흐름으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지수주들이 뭉개질 때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앞서서 우리가 직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직전에 여기 지수주들이 이렇게 뭉개져 내려올 때 7월달 말이죠. 7월 말에 7월 31일 때 여기 고점 들어가고 해서 이 저점에 들어온 때까지 해서 8월 20일입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 리튬주들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들어갔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자, 리튬주들이 올라 들어갔던 게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8월 12일 정도 미래나노텍 기준으로는 이렇죠. 그리고 이제 세비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도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고점 치고 꺾여진 게 8월 20일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에 반대로 시소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다. 계속 얘기 들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전 구간에서는 만약에 우리 지수가 그 전에 좀 더 무너지는 흐름들 보였다면 2차 전지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무더기로 올라오는 흐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크기가 안 맞아요.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자, 지금 미증시 쪽에 파월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2.82가 떨어지고요. 안 그래도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차익 매도 욕구가 떨어지게 되죠. 1%씩 밀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하락을 보이는데 이게 좀 더 깊어져 가지고 2% 하락을 보이고, 조선도 내리고 방산도 내리고 전력도 내리고 원전도 내리고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어떻게 되죠? 지수 깨지죠. 지수가 확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그래서 뭐 한 2% 이렇게 뚝 떨어져 온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 강세 흐름 자체, 카우드 콜 흐름 자체가 깨지는 흐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밀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커버되는 경우에 즉 지수주들이 밀리게 될 경우는 2차전지가 돌아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전지와 자동차주 같은 케이스를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수가 밀려 내려올 때 올라 들어갈 수 있다. 사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지수가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가 너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돌아 들어간다. 시장의 포인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저점 종목으로 마표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다 올라갔던 현대일렉, 효성중공업보다 지금 오늘 LS일렉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눌렸던 이게 한국화장품 종목 같은 거 이런 종목도 다시 되돌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요런 시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이라고 하면 이제 주주주 일단 반도체가 쉰다 쪽으로 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 바이오죽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 들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밑에 쪽에서 돌아 나오는 뭐 자동차 쪽은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만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선 뉴스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이 뉴스의 파괴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포스코 그룹에서 아르헨티나에 있던 리튬 프로젝트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리튬 사우스 광고 인수에 임박했다. 그렇죠? 리튬 프로젝트 실세 최종 계약 초읽기 이러면서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여타주 종목들이 조정을 받자 이 뒤쪽에서 치고 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정작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못 오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엠텍캐톤과가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13%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스마트 팩토리 기업입니다만 이게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사업 확장 자체가 이제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전지 쪽으로 묵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DX 쪽 보이고 그리고 미래 나노텍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테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자 리튬주가 랭킹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주 덩달아 따라 들어가는 요치 같은 경우 미래 나노텍 때문에 지금 올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죠. 리튬주 12개의 종목 그래서 이렇게 쭉 밀어내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캠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올라 들어가는 상황의 흐름이 아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앞서 나가고 있는 저 종목을 따라 들어가느냐 혹은 이제 후발을 보느냐 상태인데 포스코 엠텍이 지금 13%가 올라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추격하기는 조금 이제 버거운 흐름이 되는 거고요.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를 보면 미래 나노텍은 원래는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2차전지 기업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업이죠. 디스플레이 기업. 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던 두 번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투자를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이제 좀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다퉜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건 결국 최초의 자리는 신화인터텍이 차지를 했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20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년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코스닥 투자를 고려했던 그 기업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강한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 이렇게 나오고 2차전지 양극재 수산화 리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미래 나노텍이 직접 한다는 기업보다 저 앞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자회사예요. 미래 첨단 소재. 자, 그래서 미래 첨단 소재가 대규모 수주를 했다 계열사 리튬 공급을 했다라는 거에서 앞서 지난 사이클 방금 전에 보였던 7월달 사이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왔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직전 고점세 요 가지고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제 포스코 엠텍보다는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죠. 여기다 더군다나 얘는 본업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외에 또 다르게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회사가 있죠.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양쪽에 다 하는 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자빠져 있어도
자빠질수도 얘는 다시 본업 부분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들었거든요. 2분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 이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었고요. 2차전지 쪽에서 잡아먹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2차전지 자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하면 요거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상반기에 벌써 174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상으로는 작년 수준을 넘어 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기업의 경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이익이 지배주순이익이 221억이 나와 있으니까요. 221억 15배 정도 됩니까? 15배는 채 안 되고 14배 정도 되겠네요. 14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기업들 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다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내렸어도 2차전지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들 조금 높으니까요. 저기 같은 경우는 해서 디스플레이 신화인터텍 여기 나오죠. 방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업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이 아니고요. 자, 경쟁사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 좀 더 추가 상승세를 나타낼 여지가 있다 이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불 붙어서 이렇게 달려들어가 들어오고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초만 치지 않으면, 자, 초만 치지 않으면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아울러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죠. 직전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임팩트 강했던. 그래서 이 리튬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개장되고 난 다음에 자, 이쪽에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조금 더 눌려 들어오는 흐름으로 들게만 저가 쪽에서 돌아 나오는 흐름들 강해지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해진다라고 하면 2차전지 그중에서도 리튬 하면 생각나는 종목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자, 리튬 하면 생각나는 종목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넥스트에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2차전지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 밑에 여기 이런 종목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워스 이런 종목들이요. 얘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자, 이런 종목들이 장세 개장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형태의 시세가 빵 치는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전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선 살펴보는 정도로 놓고 하시고, 이제 장중의 단타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이 세력형 리튬주들,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개장 초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장 초에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넥스트에서 지금 시세 반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종목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반대로 도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금 LH바이오 눌렸다가 지금 다시 돌아 들어가고 있고, NHN KCP 대부분 다 틈새죠. 앞서서 지난번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 내려올 때죠. 일주일 전에 이때 같은 경우에 종합주가 지수가 1.24% 장중에서 밀리는 이날 같은 경우도 주도들이 다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 나오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도 섹터 쪽의 종목이 아니라 당일 단타로 친다 그러면 틈새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죠. 지금 형태 오늘 형태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저렇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당기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죠. 반도체 유명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자,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엔 별로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한미 반도체,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반도체 유명한 종목들 일단 어느 정도라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도 되는 거고요. 굉장히 쉬운 반면에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개별 틈새 쪽으로 간다라면 지난번 앞서서 조정받았던 이날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거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개별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이런 쪽에서 따라서 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의 경우에는 일단 재료라고 하는 쪽의 측면 주도주 중심으로 가는 이런 쪽의 경우에 보다는 일단 조정세가
조정세를 염두에 두고 단타의 경우는 테마, 세력 다루는 분 요런 쪽으로 따라 들어가야겠죠. 자, 이거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한 이후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24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코인이 둘 있고 주식이 22명이죠. 자, 22명의 전문가들이 스타일이 다 틀려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분도 있고 재료주 매매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아마 맨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맨 위에 여기 재료주 헌터방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재료주 중심으로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테마주 중심으로 거래하는 분 있고 그리고 세력주 잡는 분들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 쪽보다 요거 이제 개별 세력주들, 재료주, 세력주, 테마주 요런 쪽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유리하겠죠. 리튬 같은 경우는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거 이제 테마주에서 많이 다룬 분들 저기 아래 내려가 보면 여기 뭐 요건 설명드리게 되면 김민균 대표가 붙은 분을 요런 분들 같은 경우가 요런 형태의 테마주 잘 찾아내시는 분이고요. 여기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세력주 다루시는 분들도 밑에 있고요. 이렇게 쭈르륵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속 얘기드린 것처럼 일단 전부 다 들어간 다음에 스타일부터 파악을 하라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파악을 해두면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앞서처럼 장세 성격 자체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현재 투자 팁에. 그럼 거기에 맞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날 이렇게 노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주 자체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방에 쭉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들의 특기가 뭐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요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중에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잘 맞는다든가 나한테 수익을 많이 내줬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꾸준히 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주특기별로 또 쫙 세팅을 해놓게 되면 장세가 어떤 형태가 되건 따라 맞춰가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오늘도 잘 버티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